안녕하세요. 온토기어 김정일입니다. GV60 관련해가지고 재미있는 이슈, 테스트를 다각적으로 해야 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막 의욕이 불타오르는데요. 저희가 이런 걸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태여 이런 이슈들이 없었기도 하거니와 이걸 만들 필요가 없는 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마침 안전과 관련된, 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 관련해서 이거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의욕이 지금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GV60가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셨다 그러면, 그래서 그걸 발견하셨다 그러면 이거 세계 최초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칭송받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저희는 머리 수그리고 사과를 해야죠. 저희가 시승기에 전해드렸던 내용은 후륜 사세요 그랬어요. 후륜을 추천드렸단 말이에요. 저희는 일반 사용자든 초보자든 이거 안전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 들지 않았고, 충분히 재미와 안정성 사이에서 밸런스가 잘 맞아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저희가 체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교차 검증을 통해서 다른 차보다 확실하게 이게 위험하다라는 게 검증이 된다 그러면 저희는 사과를 해야죠. 왜냐하면 저희 믿고 차를 구입하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안전하지 못한 차를 저희가 경솔하게 추천을 해드렸네요 라고 저희는 정보를 각오하는 사람으로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말하는 게 맞았다, 여기서 맞았다라는 것은요, 네가 맞고 내가 맞고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급의, 그 출력의 후륜구동 SUV 형태의 전기차와 관련해서 교차 검증을 해보니까 특별히 위험한 부분은 없고 안정성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더 좋더라,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저희가 추천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구나 라고 안심하고 차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주장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구태여 그분들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또 사과하십시오 이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저희 궁금해서 그래요. 굉장히 이거 안전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니까 궁금해서 그렇고요. 좀 아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오보 성향 얘기를 하면서 제가 조금 웃으면서 설명을 해드린 부분, 약간 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까지 이렇게 웃으면서 할 건 아닌데, 왜냐하면 제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이 언더 성향이다라는 표현이 갑자기 나오니까 이게 뭐지? 라는 너무 갑작스러운, 당황스러워서 웃은 거예요. 웃겨서 웃은 게 아니라 이거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 제조사에서 약언더 세팅을 한다라는 게 진입할 때 관성, 이 횡지에 따른 관성, 그러니까 하중 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조향의 부담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 언더라는 게 생깁니다. 구태여 이거를 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빼버리면 운전자가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오버 성향이 더 강해지니까. 그래서 이러한 진입 언더 시에 생기는 약언더, 요 세팅을 그냥 페라리든 슈퍼카든 아니면 스포츠카든 M3든 이런 차들이 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성향을 제조사에서는 그냥 물리법칙상 발생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조율을 하지만, 여기 이제 코너를 돌아나가면서 조율을 하는, 그러니까 지오메트리를 통해서 얼마나 언더스티어를 빨리 빼주고 확실하게 오버 성향이든 뉴트럴 성향이든 거동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조정을 해주느냐, 그 영역을 다듬는 부분에 있어서 차의 성격이 결정이 되거든요. 대중차는 시종일관 약한 언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아무래도 운전자들이 좀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차 같은 경우에도 후륜 기반이라 그러면 살짝 오버를 허용해주면서 그 오버에서 느껴지는 운전의 재미, 이런 것들 통해서 스포츠에 최적화된 모델은 아니지만 약간의 운전의 재미를 만끽할 수 있도록 제조사가 허용하는 그 허용폭을 사실 테스트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정량적이고 다루기가 쉬운가가 좋은 차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일정하게 나야 됩니다. 그 오버가 많이 났다가 적게 났다가 머금었다가 확 뱉었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대중차가. 그러니까 이게 살짝 흘려서 뒤가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후륜차의 제조사의 의도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그러면 살짝 돌아가기도 하는데, 그 돌아가는 정도가 항상 일정하거나 또 그 피드백을 운전자가 딱 느끼고 조향을 했을 때 그 조향이 정확하게 안정적인 거동과 재미를 잘 어우를 수 있도록 작용을 하느냐,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점을 빗대어서 이제 GV60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면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저희는 평가를 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저희는 굉장히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매우 대단히 궁금합니다. 저희가 뭘 놓쳤을까? 놓쳤으면은 저희가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안전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비슷한 전기차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정정이 돼야 됩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증명이 되면 자연스럽게 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주장하시는 바와 좀 다르게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뭐 누가 더 맞고 누가 더 잘 차를 평가하느냐 이 경진대회를 하는 게 아니라 과연 뭐가 사실인지를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자에 강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주장이 처음에 이제 말로 시작이 됐을지라도 이걸 검증하는 거는 확실하게 변인 통제된 상황에서 정확한 비교군과 대조군과 그리고 또 테스트 시료, 그 다음에 그 시료들을 평가하는 평가자들,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이 잘 맞춰진 상황에서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방법들은 다양한 방법들 우리가 뭐 누차 해본 테스트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검증을 가져가야 될 것인지는 너무나 명확해요. 쉽습니다. 이게 복잡한 테스트가 아니에요. 하루면 끝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조금 장소 섭외해가지고 여러 대차 뭐 탁송을 보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교차 검증을 해보면 되는 거니까 매우 쉽고 매우 확실한 테스트입니다.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여기까지 자꾸 이렇게 논란이 가중되고 있고 각 채널에서 많은 분들이 중심을 못 잡는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하루 나가서 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 거를 왜 안 하실 이유가 없죠. 그죠? 저희는 100번, 1000번 생각을 해도 이거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주장이 더 사실에 가까운지, 세상에 뭐 완벽한 사실은 없으니까 어느 쪽이 더 신빙성 있는 그런 주장이었고 판단이었는지가 검증이 됩니다. 그러면 검증이 되면 저희는 시원하게 그리고 또 겸손하게 이쪽 주장이 더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시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사에서 오피셜한 대답은요, 매뉴얼대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제조사든지 하다못해 ATS-V 같은 차는 정말 서킷에서 ESC 오프하면 야생마처럼 날뛰거든요. 김드라와 저 그걸 타면서 이거는 진짜 통제하기 어려운 아메리칸 야생마다 진짜 머스탱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말 머스탱, 차 머스탱 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것의 느낌을 얘네들은 그대로 실어놨구나, 뭐 이런 제조사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ESC 오프한 상태에서는 그 차의 본연의 밸런스와 성격을 알아보는 데 의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조사에서 밸런스를 측정을 하고 차대 설계를 높이는 데 있어서 하드웨어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전자장비 이전의 하드웨어의 완성도를 어느 정도 높여야 전자장치가 가세가 돼서 더 높은 속도에서 비슷한 거동, 안정적인 거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적하는 거는 제조사에서 차를 설계할 때 ESC 오프 상황을 중요하게 안 본다는 게 아니라 이걸 판매하기 위해서 안전 규정 테스트를 하잖아요. 각종 안전 테스트를 할 때 뭐 제동이라든지 또 차의 뭐 스티어 변화와 관련된 그런 규정들을 평가하는 그런 기관에서는 ESC 온 상태에서 테스트라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상정하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들이 ESC 오프한 상태에서 밸런스를 알아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테스트 하시는 분들은 이 차의 원래 본연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시는 데 있어서의 백그라운드 데이터로서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가 저희가 몇 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ESC 온 상태에서 한계 속도가 높은 차는요, 하드웨어가 그만큼 설계가 잘 됐기 때문에 ESC 전자 제어로 인해서 그 속도가 플러스가 더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ESC 온 상태에서 70km에서 슬라럼을 통과해서 안정적인 거동을 잡고 그 이상에서 못 잡은 차, 80km까지 시속 80km까지 안정적인 거동을 잘 잡고 통과한 차, ESC 온 상태에서 ESC 오프를 해보면 ESC 오프에서도 비슷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의 기본적인 완성도에 전자 제어가 더해져서 거기에서 더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제가 항상 ESC 전자 제어 장치, 이거는 자동차가 더 빠른 속도에서 접지를 유지해서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한다. 각 부분의 접지를 유지시켜주는 장치들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거나 넣다 뺐다 하는 그런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한계 속도 내에서, 더 빠른 속도 내에서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밸런스가 좋아야 이 전자 제어가 플러스가 됐을 때 더 그 속도가 더 빠른 속도에서 안정적인 거동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걷어냈을 때는 전자 제어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는지 그 갭을 알아보는 데는 의미가 있어. 예를 들어서 60에 이뤘는데
80까지는 견뎌요. 이러면 전자제어 기술이 좋은 거예요, 그 회사는. 그런데 60에 이러는데 70에 ESC가 이뤄요. 이러면 전자제어의 성능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죠? 하드웨어의 기본적인 특징은 비슷한데 전자제어가 조금 부실한 경우가 될 수 있겠죠. 뭐 역으로 뭐 하드웨어가 전자제어를 못 따라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특징들, 그 차의 본연의 어떤 그 성격들, 이런 것들을 보는 데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일반 사용자 선에서 안전한지 아닌지, 일반 사용자들이 부담을 갖고 운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일상적인 영역에서 일반 도로에서 정속 주행이라든지 한계 속도 내에서는 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평균 이상의 값인지는 ESC 온 상태에서 테스트가 되는 게 맞고 그 값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차 검증을 할 때 ESC 오프 상태에서도 과연 이런 변화들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과연 GVCCD가 ESC 오프 상태에서 급격하게 평균적인 성능에 못 미치는 그런 하드웨어가 제대로 뭐 만들다가 만 차인지, 그래서 이거는 뭐 조금 염려가 돼서 안전에 문제에 있어서는 추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차인지를 검증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 비교 교차 검증이, 그 테스트가 가장 확실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인터넷에서 저희가 핑퐁 뭐 이거에 관련해서 설명할 이유도 없고 뭐 말 이렇게 길게 할 이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말 길게 하는 게 좋아요. 말하면 재밌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영상을 여러 편 찍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두시는데, 저는 하루에 20편도 찍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영상 한 편 한 편 찍는 거는요, 거의 뭐 영상 자르지 않고 편집 없이 그냥 원테이크를 할 수 있어요.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원래 제가 언어 구조가 그래서 이런 거 전혀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질려하시고 힘들어하실까봐 더 안 하는 거지, 지금도 마음 먹으면 4-5편 하루에 그냥 짜투리 시간 잘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여행 가서 다음 A에서 B 코스 이동하는데 한 15분, 20분 그 시간 내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거 그대로 해서 편집해서 올리는데 총 걸리는 시간이 1시간도 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상 몇 개 나가는 거에 별로 의미 두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하면 서로 피곤하고 서로 뭐 댓글 달고 하면 이게 뭐예요? 증명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직접 차 가지고, 차가 없습니까? 운전을 못합니까? 아니면은 뭐 장소 섭외를 할 수 있는 무슨 뭐 능력들이 안 됩니까? 다 되잖아요. 어른스럽게, 성인답게, 그리고 또 이런 자동차를 평가하는 평가자답게 뭐 깔끔하게 가서 하고요. 그리고 또 모여가지고 이렇게 참가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또 패널로 참가를 하셔가지고 직접 또 참여해 보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하나의 말하자면 축제 같은 거네. 검증 테스트가 아니라 검증 축제.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도 좀 완화됐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또 우리가 교류도 또 돈독하게 하고요. 다 끝나고 나면은 또 회식하러 가서 밥 먹고 즐겁게 끝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누구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그게 뭘 중요합니까? 안전이 중요한 거지. 이제 판단을 잘못했어요. 그럼 깔끔하게 인정하고, 이거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거 정말 이거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분들도 다음부터는 잘해. 왜 잘하다가 이번에 그랬어? 라고 한마디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계속 교차해서 검증하고 검증해서 올바른 데이터에 계속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건이 생길 때는 적극적으로 안전에 관한 이슈 가장 중요하니까 이거 챙겨야 되겠다. 이거 그냥 뭐 어그로 끄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거는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 안 하고 화장실 가가지고 응가하고서 이거 뒤처리 안 하고 나온 것처럼 찜찜하잖아요. 지금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검증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교차 검증 테스트 양쪽에서 다 와가지고 각자 자기가 믿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해본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데이터로 그 값을 내놓고 소비자분들이 최종적으로 편하게 그때까지 결정하면 더 이상의 논란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하고, 댓글 다시는 분들은 뭐 또 이렇게 댓글 핑퐁 하시는 게 또 재밌나 모르겠어요. 뭐 즐기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서로 기빨립니다. 우리가 기빨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휴가 나왔는데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항상 저는 자동차를 다루고 자동차 얘기를 하면서 즐기기 때문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것도 영상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대로 올릴 겁니다. 편집 없이 그대로 올릴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루에 영상 10개, 20개도 만들 수 있어요. 원래 제 언어 구조 자체가, 뇌 구조가 이런 거 하는데 별로 부담이 없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24시간 말을 하지, 소영아. 24시간 너도 쉬지 않고 얘기하지. 왜 갑자기 말이 없냐. 네, 정말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이슈는요, 즐겁습니다. 실제로 나가보니까 저번에도 요청에 의해서 나갔지만 저와 김드라가 콧바람 쐬면서 자동차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열정을 불태우는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거든요. 이번에는 뭐 즐거운 일 한번 만들어 보죠. 이거 뭐 서로 얼굴 붉힐 일 뭐 있어요. 이게 나중에 서로 뭐 저희가 맞든 상대방이 맞든 얼굴 붉힐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교류를 한번 하게 되면 그 다음에도 또 뭐 이슈가 있으면은 서로 협력해서 또 좋은 어떤, 지금은 뜻이 다르지만 나중에는 내 뜻이 합쳐져가지고 같은 뜻으로 또 제조사를 압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 물론 잘못도 안 했는데 막, 야, 너희가 이렇게 얘기 안 하면은 재미없어라고 해가지고 막 압박하면 안 되죠. 분명히 뭔가 잘못을 해야 거기에 대해서 압박을 해야 되는데, 한 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두 곳에서, 예, 뭐 연합작전이라 그러면 좀 우습지만 네. 이렇게 되면 제조사가 더 빨리 붙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차원에서의 아주 흥미있고 그리고 또 중요하고 안전 관련해서, 그리고 또 증명이 되면 그걸로 인해서 금방 또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만한 에피소드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만나서 축제처럼 우리가 한번 즐겨보는 겁니다. 제안 드릴게요. 네. 네, 뭐 저희가 다음 여행지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서 또 이렇게 소통을 여러분들과 했습니다. 또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더 좋은 콘텐츠였나요? 아닌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